2025년 3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아주 오라이아 지역은 평소와 다름없는 농촌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해질 무렵이면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도로로 지나가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올해 25살인 청년 딜립 야다브는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가족과 함께 농사를 도우며 살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착한 아이야. 부모에게 효자였고 술이나 싸움과도 거리가 멀었지. 얼마 후 성실하다는 소문이 번지자 그에게 선자리가 들어와 혼사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프라가티아 다부. 그녀는 22살의 젊은 여성으로 인근 마을 출신이었는데 두 사람의 결혼은 전형적인 지역 중매 결혼으로 가문과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양가 가족이 만족해했습니다. 결혼식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복을 받으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 안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부 프라가티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녀에게는 연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누락, 지역에서는 마노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남자.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들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인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압박 속에서 프라가티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으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그녀는 관계를 끊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통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문자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갔습니다. 신혼생활은 시작됐지만 이미 균열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 딜립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단순히 아내가 낯선 집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생활 중 프라가티는 자주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는데 전화를 숨기듯 받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방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0일째가 되던 날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아누락. 그날 대화 내용은 훗날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대로는 못 살아.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더 큰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돼. 그 순간 단순한 불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없애기로 한 결정. 그 계획은 놀랍게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남자의 인생을 끝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 15일짜리 결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프라가티가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남편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퍼지고 있을 무렵 그 누구도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약 열흘이 지나던 어느 날, 프라가티와 아누락의 통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연인의 불만 수준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결혼식은 올려버렸고, 이렇게 좁은 마을에서 이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더 큰 낙인이 따라붙었습니다. 아누락 역시 상황이 달갑지 않았는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프라가티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고, 공개적으로 그녀를 데려올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꺼내들게 됐는데, 남편을 없애는 것.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됐으나 며칠 뒤 그 대화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죽이는 것은 위험하고 두려운 일.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람지였습니다. 지역에서 돈을 받고 폭력일을 대신해주는 인물로 알려진 남자. 아누락은 지인을 통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가격은 20만 루피. 당시 환율로 약 수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그 지역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범행 자금의 출처였는데, 그 돈은 바로 프라가티가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과 선물을 팔아 만든 돈이었습니다. 신혼을 시작하라고 받은 돈이 남편을 죽이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딜립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한 뒤 사고처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으로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밤, 프라가티는 남편의 일정을 자세히 확인했는데, 그가 언제 집을 나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밭을 한번 둘러보고 와야 하는데 다녀와 줄 수 있나요? 농촌 지역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부탁이었기 때문에 딜립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선 순간 이미 누군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라가티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며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위치 정보였는데, 그 좌표는 곧 아누락에게 전달됐고 다시 람지에게 넘어가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들판 근처 CCTV에는 한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오토바이 한 대,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또 다른 남자. 당시에는 아무도 그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며칠 뒤 그 영상은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논으로 간 딜립은 낯선 남자를 마주쳤는데, 그 남자는 길을 묻는 척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는 농지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단 한 발. 총알은 그의 머리를 관통했고 딜립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범인들은 딜립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주민이 총성을 듣고 달려와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이 예상 밖의 변수는 가해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라이아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브라가티는 짐작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도 경찰이 최근 새롭게 도입한 감시 시스템이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딜리비아 다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은 빠르게 지역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사건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현장을 조사해본 경사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갑도 그대로였고 오토바이 역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도 거의 없어 단순한 금전 목적 범행이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히 노리고 쏜 총이었다는 확신 때문에 수사는 곧 피해자의 동선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우타루 프라데시 경찰의 통합 감시 시스템 트리네트라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곳곳에 CCTV와 차량 정보를 연결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딜립이 마지막으로 지나간 도로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딜립의 오토바이 뒤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또 다른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으나 다음 CCTV에서도 그 다음 교차로에서도 같은 오토바이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상 확대 분석이 시작되자 번호판 일부가 확인됐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람지, 이미 폭력사건 전력이 있는 인물. 경찰은 즉시 그의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그 순간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된 범죄라는 확신으로, 그리고 경찰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람지는 어떻게 딜립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을까?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아내. 형사들이 프라가티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하자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말을 했는데, 남편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미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사건 당일 프라가티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반복적으로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통화 상대 아누락. 통화 시간은 사건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형사의 질문이 바뀌며,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아누락의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프라가티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리자 경험 많은 형사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사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아누락 역시 체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도주 중이던 일당의 위치를 파악해 체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공범들이 총을 꺼내 짧은 교전 끝에 2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남지도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그는 생각보다 빠르게 입을 열었는데 정부 살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마는 법. 그의 진술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의뢰인 프라가티 야다부. 결혼한 지 보름 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병원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사투를 벌이던 딜립 야다부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실 안에서 프라가티의 표정 역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서둘러 남편을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인도 전역을 분노하게 만들게 됩니다. 프라가티 야다부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보름밖에 되지 않은 신부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정부 살인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실에서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나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통화 기록, 위치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청부업자 람지의 자백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진술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 결국 프라가티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한 그 사람은 남편 딜립이었습니다. 가족의 압박 때문에 결혼했고 결혼식이 끝난 순간부터 후회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결혼을 깨는 일은 쉽지 않았고 가족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리고 경찰은 또 하나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범행 자금의 출처. 정부 살인 비용 20만 루피. 그중 절반인 10만 루피가 먼저 지급됐습니다. 그 돈은 다름 아닌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과 선물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라고 건네진 돈.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는 의미였던 그 돈이 남편을 죽이는 대가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인도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혼 15일 만에 배신. 뉴스 채널과 SNS에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강요된 결혼 문화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분노 역시 거셌습니다. 한편 딜립의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며느리를 딸처럼 맞이했습니다. 그 말 이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던 신혼부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안으락과 남지 그리고 공범들 역시 살인 공모와 불법 무기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현재 재판 절차로 넘어갔고 인도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녀는 결혼 후에 살인을 결심했을까? 아니면 이미 결혼식 전부터 계획은 시작된 것이었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사랑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고. 딜립 야다브는 단지 평범한 결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었고 가정을 꾸릴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결정이 그 모든 시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2025년 3월 오라이아이 들판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로미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로미스였습니다.